PC방 살인 사건의 국민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는데 장희영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뭐 CCTV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 이런 단순한 어떤 우발적인 범죄로 네. 그냥 끝날 뻔하다가 CCTV를 보니까 동생이 혹시 공범이 아닐까? 이 계획 범죄이고 공범이 있는 조금 더 이제 잔혹한 어떤 범죄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일단 1차적으로 경찰은 그러니까 그 CCTV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한 국민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이 이제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네. 동생은 공범이 아닌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이 잠정적으로, 네.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이 워낙 이제 또 뜨겁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사건 네. 자체가 또 약자, 아르바이트하는 약자인데다가 너무 무참한 살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수그러들지 않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공범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 싶어서 네. 지금 그 가해자인 예, 피의자 김성수 씨의 피의자 김성수 씨와 또 김성수의 동생의 휴대폰을 네. 전부 다 지금 압수를 해서 네. 디지털 포렌식 등등 해서 혹시나 뭐 그렇죠. 사전에 둘이 공모한 어떤 정황이 있지는 않을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SNS 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밀 분석하고 분석을 있는 하고 있어요. 단계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동생 이 김성수 씨의 동생에 대해서 공모 혐의가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겠다고 일단 경찰이 일단은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동생이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일단 일정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는데 일단 지난 22일이었죠. 신상이 공개된 김성수 씨의 모습, 치료 감호소로 이동할 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복준 의원님, 지금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 혹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왜 지금 경찰이 이제 와서 다시 동생에게 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경찰의 입장은 그 휴대폰 그 CCTV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등등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동생은 공모 및 혐의가 없다고 봤어요. 네. 결론은 그렇게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집중되니까 네. 그렇다면 한 점 의혹 의혹 없이 없이. 해소를 하자는 차원에서 네. CCTV 아까 이 장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그 두 사람의 그 통화 내역 그 디지털 포렌식으로 네. 복원하고 그다음에 CCTV 화질도 좀 선명화 작업을 한다고 해요. 아, 그런 작업 가능해요? 네, 그거 아, 가능합니다. 네. 선명화 작업도 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동생, 네. 동생한테 네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공모하지 않았다면 아하. 그거를 스스로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수 있겠느냐고 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건 본인이 거부하면 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 이제 흔쾌히 동생이 한다고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일정한 그 날짜를 잡아갖고 서울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아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의혹이 있다면 그냥 뭐 전체 다 조사해서 네. 낱낱이 좀 밝혀보겠다 아하. 이런 의지입니다. 근데 예. 박성배 변호사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서 공범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거짓말 탐지기는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하. 기소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것인데 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럴까요? 수사 네. 실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아하. 사람들의 진술만 있고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진술이 네.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동의해서 그 사람 진술대로 진실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사람 진술대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을 가지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요? 네.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네. 경찰로서는 애초에는 CCTV나 핸드폰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봤었을 때 동생의 공범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가 국민적인 관심이 워낙 높으니까 아하.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하겠다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나온 것이고 네. 마침 동생도 자신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네.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네. 동생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인지 동의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네. 진행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건 당시에요. 그 PC방 내부나 그리고 PC방 앞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화장실 입구나 이런 등등의 CCTV는 사실 경찰이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취재 기자를 상대로는 이 CCTV를 보여준 것으로 저희 뉴스파이터가 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CCTV상의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김복준 의원님 예. 꼭 공범이라는 게 어떤 특유의 어떤 행동, 이 넓은 의미로 공범을 좀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초의 이 동생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는요. CCTV 장면에 나왔던 그 한 장면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네. 형이 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는 영상. 아하.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형이 공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동생이 잡아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비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모해가지고 형하고 같이 범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한 거고요.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장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전체 이 CCTV 동영상을 아마 취재 기자분들을 모셔놓고 이건 이제 밖으로 뭐 유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아마 촬영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촬영 못하게 하고 1차 이제 보여줘서 이해를 좀 시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저 국민적인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해보자. 아하. 그래서 이제 CCTV 선명화 작업도 하고요.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한다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참 이게 말하기가 이번 사건은 곤란하더라고요. 어째서요? 얼토당토하게 심신미약과 관련된 이 처벌 강화 이런 내용이 주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경찰이 끼어들어가고 경찰이 뭐 초등 대처를 못했느니 잘했느니 뭐 제가 공범인데 경찰이 지금 마치 감추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이런 엉뚱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전직입니다. 퇴직하고 나온 사람이고 경찰 조직을 위해서 애쓸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네. 공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네. 왜 그러냐면 7시 38분경에 피해자의 동생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먼저 신고를 신고합니다.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범인이 네. 경찰을 불러다 놓고 공모합니까? 미리 신고해서 경찰을 불러놓고 공모하고 범행을 실현합니까? 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치상. 네. 물론 이제 뭐 추후에 다 이제 조사된 다음에 네. 이제 판단할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불러놓고 화장실에 가서 공모하고 형이 집에 갔다 온 다음에 같이 범행하는데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범인이 과연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래서 이 공모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나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신 분들은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아마 이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첫 신고는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이 했지만 1차 출동 이후 경찰이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 이후에 실제 이 잔혹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공범 여부로 계속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장희영 교수님 이 사건 당시에 김성수의 행동에 미스터리한 점, 뭔가 의혹이 풀리지 않는 점이 많다고요. 이후에 이제 알려진 내용들인데 네. 뭐냐면 1차 경찰을 출동했을 때 이제 그 자리에서 화해를 시켰죠. 화해를 하고 좀 마무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CCTV 내용을 보니까 이 김성수 씨와 동생이 화해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냥 그대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그 외부 화장실로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2초도 안 돼서 2초 정도 만에 다시 나와요. 아하.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왔다가 아직 출동했던 1차 출동했던 경찰들이 아직 안 가고 거기 있는데 마주칩니다. 마주치고 나니까 이 두 명이 갑자기 집 쪽으로 이제 달려가서 뛰어가요. 네. 문제는 그 다음에 네. 또 한 번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네. 지금 이거 제가 상황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느냐 하면 화해를 하고 그냥 집에 갈 생각이었더라면 왜 화장실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볼일을 보러 들어갔더라면 2초만 있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경찰이 그냥 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다가 이후에 이제 뭔가 다시 또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랬던 건 아닐까? 물론 추정입니다만. 추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 경찰을 마주치니까 마치 도망치듯 나갔다. 이제 그 CCTV 장면만 보자면 도망치듯 네. 나갔다였었고요.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범행을 하는 네.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 추측들 중에, 그러니까 정 말씀대로 추측입니다. 추측 중에 이들은 이미 1차 때 화해할 생각이 없었고 이후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였었다. 그리고 네. 화장실 안에서 공모를 했던 아니면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무언가를 둘이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이런 의심적인 정황이 이제 포착이 네. 됐다는 그 겁니다.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PC방을 나와가지고 지하 1층에 있어요, 네. PC방이. 1층을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로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동생은 나오지 않았고 형만 2초 만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건 고장이 나고 내려오는 거는 정상 작동이었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올라가는 게 고장이 나니까 형이 혼자, 이거 범인입니다. 범인이 혼자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갔고요. 네. 그 뒤를 경찰관이 따라갔고 그때까지 저 동생은 화장실에 있는 거고요. 올라갔고 따라가면서 경찰이 그 중에 그 이경장이라고 출동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디 가십니까? 집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집에 가요. 그 얘기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1층으로 올라간 거죠. 지상 1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범인이 건너가는 것까지 보고 네. 그리고 경찰은 종료하고 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동생은 그때까지 경찰하고 접촉 없이 화장실에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성수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발 범죄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계획 범죄 여부 가능성도 따져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1차로 경찰이 출동하고 그리고 상황 종료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김성수와 동생이 밖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PC방 자체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경찰이 에스컬레이터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김성수가 화장실에 잠깐 들렀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오자마자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네. 뛰어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몇 분 뒤에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경찰과 마주쳤던 에스컬레이터 1층이 아니라 그 반대쪽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애초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가져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력한 정황이죠. 김성수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왔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근처에 또 경찰관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관을 피해서 다른 문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심신미약 감정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욱하는 마음에 홧김에 저질렀다는 범죄이지 심신미약 감경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새로운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물론 이 따가운 여론에 조금 떠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면 지금 경찰이요. 이 동생의 공범 여부, 공모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고 일단 그 동생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수일 내로 이 경찰청에서 아마 서울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